그럼 이상기체를 가지고 압력, 부피, 온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배우신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상기체의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압력은 일정합니다. 압력 P는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따져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기체가 있어요. 닫혀진 공간 내에 기체가 있어요. 이게 피스톤이라고 해보세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요. 열을 가하죠? 그러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하면서 1회에서 들어 올리죠. 밀어낸단 말이에요. 부피가 변해요. 이거를 얼마만큼 변하는지를 봤더니, 즉 부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더니 처음 부피에다가 온도가 변화한 거에 비례하는 만큼 일어나더래요. 즉 부피 변화는 온도 변화에 비례하더랍니다. 됐죠? 처음 부피에다가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곱한 거에 비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비례만큼 없어지면서 뭘 했느냐? 바로 기체 부피의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체 팽창 계수를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기체 팽창 계수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부피 변화는 온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온도가 1켈빈 상승할 때마다 273.15 켈빈일 때 부피, 섭씨 온도로 하면 얼마예요? 0도일 때입니다. 일때 부피의 1켈빈 올라가면 273.15 켈빈일 때 가지고 있는 부피에 273.15만큼 증가하더랍니다. 부피 이거만큼 증가. 이렇게 되더랍니다. 즉 온도가 1켈빈 올라가면은 요거 증가해요. 0도씨일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처음 부피 V0라고 하면 이거에다가 요거 곱한 것만큼 증가하더래요. 요거요. 됐습니까? 이렇게 증가하더래요. 따라서 그러면 273.15 켈빈일 때 요거를 처음 온도 TI라고 할게요. 처음 온도. 이거 처음 온도예요. 밑에다 다시 쓸까요? 처음 온도가 273.15 켈빈. 자, 이거를 TI라고 할게요. 처음 온도일 때 부피, 그거를 처음 부피라고 할게요. 처음 부피가 얼마냐면은 VI라고 해볼게요. 처음 온도가 이거일 때 그때 부피를 VI. 자, 그 다음에 나중 온도. 요 놈이 이제 이렇게 변해요. 나중 온도. 자, 나중 온도를 TF라고 할게요. 파이널. 그랬을 때 부피 변화가 변해요. 그거를 나중 부피라고 할게요. 나중 부피. 이거를 VF로 할게요. 자, 그럼 나중 부피는 VF는 어떻게 나와요? 처음 부피에다가 변화한 부피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변화한 부피는 뭐였어요? 요거였어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VI 더하기 V 베타 델타 T예요. 그렇죠?
근데 이 V가 바로 뭐예요? 처음 부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VI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델타 V는 이거는 온도 1켈빈 할 때마다 이만큼씩 변한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지금 델타 T만큼 변했어요. 델타 T만큼 변하면 부피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부피 변화는 처음 부피에다가 온도 변화한 거에다가 이거를 곱해주면 되죠. 그쵸? 1켈빈 변했을 때 273.15만큼 변했으니까 이거 분의 1만큼 변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델타 T만큼 일어나면 얼마만큼 변할까요? X. X는 273.15분의 델타 T만큼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델타 V예요. 이게 변화량인데 어디에서 처음 부피 VI일 때 요만큼 변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델타 V 이놈은 어떻게 표현돼요? 처음 부피에다가 요거를 곱해주면 되죠. 1, 5분의 델타 T 해주면 이게 변화한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나중 부피 VF는 처음 부피 VI 더하기 이거 해주면 돼요. 273.15분의 델타 T VI. 그렇죠? 그럼 VI를 묶어내요. 그럼 1 더하기 273.15분의 델타 T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VI에다가 다시 통분시키면 273.15분의 273.15 더하기 델타 T예요. 그럼 273.15는 처음 온도죠. 그렇죠? 그러면 VI 괄호 TI예요. 요거는 뭐예요? 처음 온도에다가 온도 변한 거 나중 온도죠. TF.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TF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따라서 이 식은 VF 나누기 TF는 V 처음 나누기 T 처음 온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샤를의 법칙이에요. 즉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샤를의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온도축이고요. 이게 온도축이고요. 이게 부피축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 비례해서. 여기가 273.15 켈빈이고요. 섭씨로 하면 0도. 0도일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샤를의 법칙이에요. 언제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그래프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입니다. 샤를의 법칙.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일정하게 해봅시다. 온도가 일정해요. 즉 T가 일정합니다. T가 일정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면 부피 줄어들죠. 그렇죠? 외부의 압력이 작아지면요 부피 늘어나죠.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는 줄어들어요. 즉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P, V는 바로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일정한 값. 이 얘기는요 뭐하고 같냐면요 어떤 처음 압력, 처음 부피일 때 값도 곱해도 일정한 값이 나오고 또 나중 압력, 나중 부피를 곱해도 일정한 값이 나오고 다 일정한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압력 곱하기 처음 부피 요거는 나중 압력 곱하기 나중 부피 값으로 언제나 일정한 값으로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즉 언제요? 온도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상기체의 법칙을 써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 여기를 처음이라고 할게요. T, I라고 하면 되죠. 여기 온도축이고 여기 압력축이고 압력이고요. 자, 이때의 부피를 VI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의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PI라고 할게요. 요놈이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증가해요. 온도가 어떤 TA가 됐다고 칩시다. TA가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이때의 부피를 VA라고 할게요. 됐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가 되죠. 무슨 법칙이에요? 이거 샤를의 법칙 되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니까.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번엔 온도가 일정한 상태, 보일의 법칙입니다. 압력이 올라가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때의 부피를 VF라고 할게요. 마지막 최종. 그때의 압력 PF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는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즉 PIVI가 어떻게 돼요? PIVA로 됐다가, 물론 이때 TI입니다. 그럼 이때는 TA로 됐다가 요놈이 PF, VF, TA로 되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는요, 샤를의 법칙, 이때는 보일의 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상태에서 VA로 됐을 때입니다. VI가 VA로 될 때,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샤를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샤를의 법칙을 적용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요? 샤를의 법칙 이거죠. 그러면 VI 나누기 이때 온도 TI는 VA 됐죠? 그때 온도 TA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 압력을 높여요. 그럼 무슨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VA가 이번에는 VF로 될 때, 이거는요, 보일의 법칙이에요. 이거 쓰면 되죠. 그대로 써볼게요. VA, 그때 압력 PI였어요. 이게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PF, VF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이걸 A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압력을 PA라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PA가 PI랑 똑같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헷갈리시면 요걸 A라고 바꿀게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VA는 뭐가 나올까? 여기서 VA는 PA분의
PF, VF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될까요? VI 나누기 TI는 여기 TA 분의 PA 분의 PF, VF 나와요. 맞죠? 근데 PA가 뭐였어요? PI예요. 이게 PI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PITA, PF, VF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그럼 PI를 이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PI, VI 나누기 TI는 TA분의 PF, VF 나와요. 근데 TA가 뭐예요? TA가 바로 TF하고 똑같죠. 이거를 다르게 TF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처음 압력 곱하기 그때의 처음 부피 나누기 그때의 처음 온도, 요거는 나중 최종에서의 압력 곱하기 최종에서의 부피 나누기 그 최종에서의 온도 값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PV 나누기 T는 항상 일정한 값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값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기체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기체의 법칙. 기체상태 방정식은 PV 과 nRT죠. nRT 이게 기체상태 방정식이고 이상기체 법칙이에요. 이상기체일 때는 항상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일정하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걸 가지고 이제 압력이 일정할 경우, 그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경우,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각각 변화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